잠깐만. 자, 요거 하나 퀴즈로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방금 한 거예요, 방금 한 거. 이게 워낙에 중요하니까 요거 하나만 좀 해볼게요. 요거 하나만 좀 잠깐 해봅시다. 요거랑 표준 편차는 좀 그렇다. 분산으로 구해볼게요.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 방금 한 거랑 거의 똑같아요. 연습 용도로. 그러니까 분산 구하는 문제는 아직 수능에서는 나오진 않았어요. 이런 관계에 대해서. 근데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평균 맞고 분산이 그러니까 이만큼 해준 다음에 1200. 그치.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거 아니니? 잠깐만, 나도 아직 답을 안 구해봤는데. 차제곱이 돼야 되고 4분의 1, 3분의 2가 똑같고 오케이. 오케이. 미안해, 숫자가 너무 크네.
오케이. 근데 평균, 좀 잘못 나왔는데? 평균이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은데? 800x가 아닌데. 분산이 좀 헷갈리지. 오케이. 일단 평균을 맞았어요. 우리 했고. 헉! 음수는 안 나와. 자, 얘도 시행으로 들어갔을 때 y, b, n, t 뭐 3분의 1로 잡읍시다. 그러니까 2 이하 눈이 나오는 횟수. 그러면 상금 x는 어때요? y만큼은 1000원씩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60번 중에서 y를 제외한 횟수만큼은 200원씩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얼마냐? 1200y 빼기 12000으로 나와요. 1200 빼기 12000. 자, 그래서 우리는 x 평균, 상금의 평균은 1200y 빼기 12000으로 잡아서 1200의 y 평균 빼기 12000으로 잡아주면 되겠고, 자, 이때 얘로 평균을 구해주면은 20번, 그죠? 평균적으로 2 이하는 20번, 그 다음에 분산은 여기다가 3분의 1을 곱했으니까 그냥 3분의 40이 되겠죠. 9배수로 할걸. 9배수. 미안해, 숫자가 좀 지저분하지? 자, 그래서 얘는 20 집어넣으면은 24,000 빼기 12,000. 그래서 실제로 평균적인 상금의 기대값은 12,000원인 걸로 알 수 있어요. 그죠? 여기다가 20만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1200y 빼기 12000이니까 사실 뭐 12000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200의 제곱 v y로 계산해주면 될 거예요. 그쵸? 자, 요게 되는 이유는 vx 플러스 a, b는 a제곱 vx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자, 그러면은 분산이 지금 3분의 40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답은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은 3으로 약분하면은 1200 곱하기 400 곱하기 40이네요. 그냥 이대로 답 써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뭐 답이 그렇게 뭐 딱 떨어지는 계산이 얼마인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아니라서. 하나, 둘, 셋, 넷, 다. 공 5개에다가 48에다가 4를 곱했으니까 196. 이게 아닌데? 잠깐. 192. 그렇죠? 그래서 1920만 원. 분산이 192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하하하하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저기 6번으로 잠깐 좀 가볼게요. 6번 한 2분 정도만 풀어보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설명 좀 해볼게요. 이게 맞죠? 그 6번 아닌데 한참 앞이야. 한참 앞. 이거 아니? 요거. 좀 지저분하게 되긴 했는데. 어떻게 계산했지? 3 나오는 게 5분의 2만큼 있고 4 나오는 게 5분의 3만큼 있는데 그 3 나오는 데서 10인 경우가 136, 145, 236, 244, 334 이렇게 조합만 따지면 이렇게 있거든. 136이 뭐지? 합쳐서 10인 주사위 3번을 더 줬는데 합이 10인 경우 합쳤을 때
근데 겹치는 것들은 그 하나만 써야 되니까 666에 333 나오고 그래서 24개. 이게 세 번 던지다 했으니까 6의 세제곱. 4개인 경우가 111일 때 2635, 121일 때 2534, 131일 때는 33만 존재하고 224, 2233. 야, 굉장하다. 되게 잘 풀었어요. 잘 풀었습니다. 정석은 뭐예요? 중복 조합으로 보통 들어가는데, 답은 맞네. 이게 말로는 표현하기 좀 애매해서 잠깐만 써줄게요. 근데 뭐 엄청 오래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것까지 아니라서. 전체를 이게 케이스마다 전체를 따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3이 나오는 경우에 전체 경우의 수는 해당하는 경우의 수로 가고 그러면은 어차피 순서가 지금 얘는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5분의 2 확률로 3이 나왔다. 그럼 주사위를 3번 걸리는 거라서 666이 전체 경우의 수가 돼. 그 다음에 분자는 이제 합이 10 나와야 되니까 136, 그 다음에 145, 뭐 이런 것들. 오케이. 자, 얘는 뭐 조건부 확률처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케이스 분리해서 가는 거라서 뭐예요? 합이 10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 이거를 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합이 10 나올 확률이면은 3이 나오면서 3 나오면서 합이 11 확률과 4 나오면서 합이 11 확률로 나눠서 들어가주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냐면은 만약에 벤 다이그램 전 사건 S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주머니에서 공 뽑는 게 3인 사건과 3이 아닌 사건, 그 4인 사건으로 놓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합이 10인 사건이 있다면 우리는 이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이면서 처음에 3 나오면서 11 확률과 처음에 4 나오면서 11 확률 이렇게 두 개로 계산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건 안 써도 됩니다. 이런 거는 지금 뭐 여기까지는 다 문제 없는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맨 처음에 3 나올 확률 그리고 곱셈 정리로 들어가니까 처음에 3이 나온 그 경우에 한정해서만 합이 11 확률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가 나올 확률에다가 맨 처음에 4가 나왔을 때 합이 11 확률 계산해 주면 되겠고요. 그럼 맨 처음에 3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주사위를 3번 굴렸을 때 합 10 나올 확률이라서 첫 번째 주사위가 3개, 첫 번째 주사위가 A, 두 번째가 B, 세 번째가 C라 그랬을 때 이게 10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 주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얘는 전체 경우의 수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얘는 6의 세제곱이 전체 경우의 수로 나오겠죠? 그쵸? 그 중에서 이렇게도 좀 써보자. 이렇게도 얘는 뭐로 쓸 수 있냐? 3이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얘는 어차피 주사위를 3개 굴리는 경우로만 제한해서 가면 되고 그때 합이 3이면서 3번 굴리는 거라서 얘는 6의 세제곱으로 그냥 쓸게요. 자, 그 다음에는 합이 10이면서 3번 굴리는 경우 이 경우의 수를 뽑아볼게요.
자, 그럼 이때 A, B, C는 전부 다 의미하는 정수 아니 자연수예요. 1부터 6까지 나옵니다. 이걸 일일이 다 세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1, 3, 6, 1, 4, 5 뒤로 갈수록 그냥 크다고 친다면 그럼 이 경우만 이제 3패까지 6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요것도 3패까지 6가지가 나와요. 그럼 맨 앞에 1이 아니라 2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1이면 어차피 의미 없어요. 그래서 2, 6인 경우 이때는 3가지밖에 안 나오죠. 그쵸? 3팩을 2팩으로 나누니까 그 다음에 2, 3, 5인 경우 2, 4, 4인 경우 3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3, 3, 4인 경우 이거 외에는 없죠. 그래서 666이 아니고 얘는 그냥 이대로 놓고 봤을 때 총 6가지 3가지 6가지 3가지 그거만 그냥 분자로 집어넣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풀지 않고 만약에 내가 중복조합으로 풀고 싶다. 중복조합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중복조합으로 푼다면은 다 1 이상인 애들을 바꿔내려고 A를 갖다가 A' 플러스 L, B를 갖다가 B' 플러스 L, C를 갖다가 C' 플러스 L로 잡으면은 A'과 B'과 C'은 0부터 5까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는 A' 플러스 1, B' 플러스 1, C' 플러스 1이 12라서 얘는 A', B', C' 7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다만 얘는 의미 아닌 정수애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0부터 5까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되냐면은 이 전체 경우에서 중복조합에서 놓고 본다면 A가 6인 경우랑 7인 경우를 빼야 돼요. 그렇죠? 자, A'이 6인 경우 6 이상인 경우들을 뺍시다. 그럼 A'이 6 이상인 경우에는 얘가 6일 때 10이나 01 두 가지고요. A'이 7일 때는 빵빵이니까 한 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B'도 6 이상인 경우, C'도 6 이상인 경우니까 빼는 게 똑같아요. 괜찮죠? 그리고 이게 동시에 6 이상인 경우는 아예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가 제일 빨리 나옵니다. 제일 빨리 나와요. 자, 그래서 얘는 얼마지? 9C7이니까 36 빼기 333 9라서 27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27가지. 자, 이거를 이 안에서 본다고 해도 다시 한번 6가지 3가지 6가지 3가지 어때요? 18에다가 9도 했으니까 27 맞죠?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세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복조합으로 계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복조합으로 이거 넘어가는 것만 조심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4가 될 확률이면은 5분의 3으로 나오죠? 그러면 얘는 전체 경우의 수가 6의 4제곱으로 나오겠고요. 똑같이 여기서 본 것처럼 미안해. 이쪽에다가 쓸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합쳐서 10 나오는 경우로 그냥 봐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하면은 1111 하니까 6으로 줄죠. 와, 근데 프라임들이 전부 다 어때요? 0부터 5까지예요. 그래서 얘는 4H6으로 하되 6 빵빵빵 빵 6 빵빵 이런 것들 빼니까 4개만 빼면 끝나요. 그쵸? 6인 애들만 일일이 세도 상관은 없어요. 중복조합을 해도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9C6이니까 987, 31 9C3이랑 똑같죠? 그래서 84 빼기 4 그래서 80까지가 됩니다. 얘는 80까지. 그래서 요게 그냥 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5분의 2 곱하기 27로 약분하면은 8분의 1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6의 4제곱은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으로 찢어놓으면 얘가 16 곱하기 5죠. 그래서 2의 4제곱으로 약분을 시켜줬을 때 81분의 그냥 5로 나옵니다. 81분의 5. 아우, 이거 어차피 통분 다 해야 되겠는데? 그쵸? 어차피 통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81, 여기다가 8을 곱해봅시다. 그러면 5 곱하기 8 곱하기 81. 8 말고 이렇게 가지 뭐. 이거 2 약분되는데. 그죠? 이것도 약분되는데.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27로 써서, 왜냐면 이건 5가 약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27로 써주면 되겠고요. 여기다가는 4만 분모 문자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지? 20의 27배 540분의 47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식은 확실히 좀 줄어들기는 해요. 식은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7번도 한번 한 몇 분만 좀 풀어볼게요. 7번도 그러니까 A, B 고정시키는 거. 얘끼리 바꾸는 게 2개. 근데 이게 여기다 6 한번 해줘야겠다. 그 C 자리 정해주는 게 3개. 나머지 정해주는 게 6개. 어차피 C 자리가 3개인 거는 어느 방향으로 보다 맞아, 3개. 오케이. 근데 6이? 3팩 하느라고? 남은 애들도 있긴 있는 거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예. 답이 요거지 그냥. 예? 예. 오케이. 모자라요. 모자라요. 자, 원순열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고정 방식이에요. 뭐냐면 고정 방식이라는 거는 원순열이라는 것 자체가 회전하여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6명을 나열한다고 친다. A, B, C, D, E, F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만약에 우리가 순열 방식으로 정리해 들어간다면 A 몰라 6자리가 일단 다 같아 해놓고 6팩 A 6명의 순서를 나열해주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만약에 A, B, C, D 이렇게 들어간 경우나 아니면 한 칸 돌려서 A, B, C, D, E, F 그죠? 다 같이 돌리면 어차피 똑같은 경우니까 결국에는 6개가 중복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케이스들을 전부 중복 5개씩 다 빼는 것보다는 6으로 나눠서 보는 게 편하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원순열 방식입니다. 자, 근데 나는 고정시켜서 가는 방식을 좀 더 좋아한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얘는 아직 아무도 안 앉은 상태면 원칙상 어때요? 6자리가 그냥 다 똑같은 자리예요. 6자리가. 근데 만약에 이 중에서
아무나 한 명이 이렇게 딱 붙박이로 앉아있어요. 그럼 그 순간 나머지 5자리는 어때요? 다 다른 자리죠. 왜냐면 여기는 A 맞으면 자리, 얘는 A 오른쪽 자리, 얘는 A 왼쪽 자리. 그러니까 5자리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순서가 생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5명의 순서만 줘버리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아니 그럼 A가 이 자리에 앉는데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그럼 몇 가지냐? 그걸 한 가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한 명만, A만 한 명 들여보내서 아무 데나 앉는다고 쳤어요. 그럼 A가 어차피 여기에 앉나, A가 혼자 여기에 앉나, A가 혼자 여기에 앉나, 어차피 걔를 그냥 북쪽으로 내가 돌려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쵸? 어디 앉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경우의 수는 그냥 한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보통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고정시키고 있는 어떤 특정 자리 하나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사람 수만큼 곱해줘요. 6가지. 근데 그때 앉은 사람을 맨 처음에는 6자리가 다 똑같은 상태니까 여기에 A가 앉는다면 여기도 다 똑같으니까 중복 6가지구나. 그래서 사실상 한 가지구나. 사람 수를 똑같은 자릿수로 나눠서 계산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 앉아있다고 친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자리랑 이 자리가 똑같고요. 요 자리랑 요 자리가 똑같고 요 자리 똑같고 그쵸? 그 다음에 요거랑 요 자리가 요거 아니구나. 요 자리가 똑같고 요 자리랑 요 자리가 똑같은 상태죠. 한마디로 둘씩 똑같은 자리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얘를 순열 방식으로 간다면 에라 모르겠다 10획 해놓고 그 다음에 돌려서 똑같은 경우는 360도 회전하는 동안에 2번밖에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2로 나눠주는 걸로 가도 되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하나 붙박이로 앉혀놓자. 그래서 내 맘대로 아무거나 잡아도 돼요. 동등한 것만 없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요 자리에 아무나 하나 앉힐 거예요. 그럼 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 수는 10가지. 그러면 그 사람은 똑같은 자리가 얘 말고 여기 있으니까 여기 앉혀놨어도 어차피 똑같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자릿수로 나눠주면 한 명이 고정되는 데 들어가는 경우에서는 사실상 5가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5개 왜? 그러니까 둘이 똑같잖아요. 동등하니까 어차피 이쪽은 빼고 이쪽에만 한 명 앉힌다라고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5자리는 어차피 다 다르니까 어차피 A라는 사람 하나가 들어왔을 때 고를 수 있는 자리는 5가지예요. 똑같아요. 5로. 그치만 나는 계산을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내가 고르고 싶은 아무데나 한 자리를 골라서 사람 수를 똑같은 자리로 나눠주는 걸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놓고 나면은 5가지가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 9자리는 이제 다 달라요. 똑같은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9명한테 순서만 줘버리면 그냥 끝납니다. 이걸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고정 방식. 자, 그러면은 요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원순열과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헷갈려요. 그러면은 이웃하는 조건을 먼저 할 것이냐, 이웃하지 않는 조건을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원순열 조건을 먼저 할 것이냐, 3가지로 놓고 본다면 나는 원순열 조건을 먼저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한 명만 고정시킴으로써 다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6자리가 있는데 A라는 사람만 고정시킨다고 쳐볼게요. 그죠? A라는 사람만. 그래서 나는 요 맨 북쪽에 있는 자리에다가 A를 고정시켰다고 칠게요. 그럼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서는 사실상 한 가지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가 한 가지인데 그럼 이제 B랑 원순열도 깨졌어요. 이미 원순열 이제 없어졌어요. A가 고정됨으로써. 그럼 이제 가 조건과 나 조건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A와 B는 이웃하다 그랬어요. 그럼 B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가지요? 2개밖에 없어요. 2가지. 그러면 어디를 들어가더라도 사실 나 조건은 다 똑같아요. 왜? B는 C랑만 이웃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러면 B랑 C가 이웃하지 않으면 되니까 C는 여기만 아니면 돼요. 그럼 C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셋 중에서 그냥 고르세요 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C가 아무 데나 앉았다고 친다면 나머지 세 자리에 D, F 세 명이 알아서 앉으세요 라고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그냥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36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고정 방식이 원순열 처리하는데 가장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고정만 잘해도 원순열은 끝난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원순열이 깨져버려요. 한 명만 고정시켜 놓더라도. 자, 근데 문제점은 뭐예요? 이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좀 되죠. 하나, 둘, 셋, 넷. 정사각형 테이블인데 문제는 가운데 누가 앉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틀에서 벗어나는 애가 된다라는 건데 실제로 지금 요 네 자리는 완전히 똑같죠. 돌려서 똑같아지니까. 근데 얘는 혼자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고정시킨다고 해서 이게 원순열이 깨지진 않습니다. 그럼 이때는 요런 자리를 고정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5가지를 똑같은 자리가 4개니까 누군가 하나가 원순열이 안 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분의 5가지구나. 근데 말이 안 되죠. 4분의 5가지라는 게. 그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실제로 얘 전체의 나열을 다 해야지만 하나가 고정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는 비율상 4분의 5가지에 해당하는 거지 실제로 그냥 4분의 5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고정되면 이제 더 이상 못 돌려요. 네 자리는 다 다른 자리예요. 그래서 4명을 다 나열해 놓고 난다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얼마예요? 30가지가 돼요. 그죠? 30가지 고정 방식이 가장 낫습니다. 자, 그러면 8번도 한번 좀 가볼게요. 8번. 자, 아무래도 조금 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8번이. 은서가 잘 풀고 있니? 아까 이거 문제. 예. 이거 겨우 다 찾았어. 그쵸, 처음. 그러니까 일단 검은색 먼저 치우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은데 아마 그냥 이게 제일 빠른 것 같거든요. 검은색 개수를 이렇게 놔두고 A, B, C, D라 치면 뭐 B, C, D 순서는 빼고 이렇게 3개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 검은색이 흰색보다 커지는 얘 둘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2랑 0이고 이렇게 봤을 때 얘는 0 하나밖에 안 되고 얘도 0 하나밖에 안 되고 이때 하나씩 대입했을 때 영 최소부터 보면 약간 주먹국으로 하면 할 말은 없긴 한데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게 0에서 6까지 하는 거랑 5에서 1까지 가는 거 최소한 하나 있어야 되니까 얘가 여기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어차피 A는 고정이니까 얘네끼리만 돌리는 거죠. 얘가 0일 때 6개 얘도 0, 1, 2, 3까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6, 5, 4, 3 이런 식으로 쭉 했었거든요. 그 중복조합으로 처리하면 좀 더 간단해져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가 가지고 있는 흰색 모자의 개수의 합이 6이다 예. 라고 해놓고 얘랑 얘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흰 모자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가?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얘는 무조건 흰 모자가 빵개죠. 그러니까 셋이 합쳐서 흰 모자가 6개.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얘는 어떻게 해? 오케이. 얘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오류가 났던 게 그 얘끼리 합쳐서 얘 0 안 맞는 것까지 계산했는데 얘가 자꾸 그 살을 넣어버리니 이상한 숫자가 나와요. 그 흰색이. 거기서 계속 그 숫자 하나씩 더 차이했던 건데. 그거를 계산해 놓으면서 중국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그럼 A가 흰색 모자인 게 빵개인 경우, 한 개인 경우, 두 개인 경우, 세 개인 경우로 그냥 다 해버리면 돼요. 이거랑 차이는 뭐예요? 이게 말로 하기엔 좀 힘드니까 내가 일단 써놓을게. 잠깐만 보면 딱 보일 거예요. 잠깐. 어디서 잘못했는지 응? 어디서 잘못했는지 되게 대단하네. 잠깐만 내가 일단 좀 써놓을게요. 이게 지금 많이 어렵죠? 검은색 모자 개수를 A, B, C, D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합쳐서 6개입니다. 자, 이때 A라는 학생은 검은 모자의 개수가 4개 이상 나와야 돼요. 그렇죠? A가 4개 이상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흰색 모자에 관련된 거는 스몰 a, b, c, d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것도 합쳐서 6으로 나와야 됩니다. 6으로. 근데 뒤에 나올 조건은 앞에 있는 조건에 따라서 달라져요. 둘이 합쳐서 모자는 1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어느 정도 지정을 해줘야 얘를 풀기에 수월하겠죠? 그래서 A가 4인 경우와 A가 5인 경우와 A가 6인 경우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근데 문제는 A가 6인 경우는 흰색 모자보다 검은색 모자를 더 많이 받는 학생은 2명이라는 얘기에 위배가 돼요. 왜냐면 얘가 검은 모자 6개를 다 가져버리면 나머지는 검은 모자 빵빵빵 되죠. 근데 둘이 합쳐서 모자 1개는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흰 모자가 무조건 검은 모자보다 많아집니다. 그래서 A가 6일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A가 4인 경우에는 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죠? 2개 빵개거나 1개 빵개인 경우밖에 안 돼요. 아, 요 케이스에서 1개 빵개 2개 빵개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경우, 여기 두 번째 경우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5개인 경우는 5개, 1개 빵개 이거밖에 안 되죠.
물론 이때 11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총 B, C, D 3명 중에서 2명 뽑아야 돼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32가 될 거예요. 11을 가질 수 있는 2명.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흰색 모자 6개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검은 모자가 흰 모자보다 이상으로 나오려면은 A는 지금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쵸? 작아야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B, C 둘 중에 한 명이 흰 모자가 아예 없어야 돼요. 괜찮죠?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E, C를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B, C 둘 중에 하나가 빵개인 걸로 잡아볼게요. 괜찮죠? 빵개인 경우. 자,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C는 1 이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D도 어때요? 모자가 없죠? 검은 모자가 없으니까 무조건 1개 이상 나와줘야만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자, 요걸 정리해 준다면은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6인데 다시 한번 A는 1부터 3까지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0이고요. C와 D는 1 이상으로 나와줘야만 됩니다. A는 빵도 되네. 빵도 되네. 그쵸? A는 빵도 됩니다. 자, 그러면 B는 일단 0이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CD는 적어도 1개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C가 C 프라임 플러스 1, D가 D 프라임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요 식은 A 플러스 C 프라임 플러스 1, D 프라임 플러스 1 6 A 플러스 C 프라임 플러스 D 프라임이 4인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A는 0부터 3까지고요. C 프라임과 D 프라임은 이제 0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럼 이걸로 의미 아닌 정수에 계산해 주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A가 4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래서 3H 4 중에서 하나만 빼면 돼요. 괜찮네. 4빵빵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4빵빵. 자, 그럼 요 경우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얘는 일단 A는 무조건 4개고 그 다음에 2개의 모자를 가질 학생을 한 명 골라줘야 되겠죠? 그쵸? 셋 중에 하나가 모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 케이스에서 놓고 본다면은 다시 한번 A는 4개 미만으로 가져야 되고요. B는 1개거나 빵개거나 그쵸? B는 0에서 1 사이여야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CD는 전부 다 1개 이상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럼 이걸로 놓고 본다면 다시 한번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인데 6 A는 0에서 3 사이 그 다음에 B는 0에서 1 사이 그 다음에 CD는 또 프라임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게끔 1 이상. 자, 얘는 똑같이 C 프라임 플러스 1 D 프라임 플러스 1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프라임 플러스 D 프라임 1씩 줬으니까 4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종류가 조금 많지만 얘는 하나밖에 없죠. 이 B가 0인 경우랑 B가 1인 경우로 잡고 들어가면 좀 중복조합으로 하기 수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B가 0인 경우는 A 플러스 C 프라임 플러스 D 프라임이 4 그러면 A는 3까지밖에 없으니까 또 3H4에서 1 빼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1인 경우는 1 나왔죠. 그럼 A 플러스 C 프라임 플러스 D 프라임은 3이 되니까 얘는 그냥 3H3으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라 그래야 될까? 뒤에다가 이것만 더 곱해주면 되겠네요. 3H3 그렇죠? 이렇게만 곱해주면 될 겁니다. 자, 51빵빵도 똑같이 정리해주면 돼요. 51빵빵 그럼 얘는
똑같이 한 개를 모자 갖고 있는 사람 한 명을 골라주면 되겠고, 자, 그때 요거에 관련된 거는 식이 조금 길어지네. 자, 그래서 얘는 A가 5 미만으로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무조건 빵이어야 되고요. C와 D는 전부한 개 이상으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A 플러스 C 플러스 D가 지금 6인 상태로 봐주면 되는데, 어차피 그쵸, 얘는 A 플러스 C 프라임 D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4가 되니까 어차피 얘는 1부터 4까지 나올 수 있어요. 얘도 0부터 4까지 나올 수 있어요. 얘도 0부터 4, 0부터 4 다 돼요. 그죠? 그냥 3H4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더하면 그냥 끝나요. 조금 어렵죠? 오케이. 우리도 저렇게 쓰는 거 좀 이해될까? 좀 신발을 많이 들어가요. 그치. 그래서 중복조합이 엄청 많이 쓰여요. 진짜로. 중복조합. 하하하하하. 전범위로 다 만들다 보니까 너무 좀 깊이 있게 분석은 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다행이야. 자세하게 기출문제를 싹 다 푸는 거는 어차피 학기 들어와서 할 거기 때문에 3월부터 들어갑니다. 세 개가 모자란데? 잘못 적었나? 세 개가 모자란데? 내가 잘못 쓴 건가 혹시? 맞아요. 요 풀이. 완전 똑같은데? 잠깐만. 뭐야? 왜 다른 풀이라고 돼 있고 똑같아? 완전 똑같은데? 뭐야? 미안. 뭐야? 토시 하나 안 들고 똑같은데? 미안. 그냥 이거예요. 나와. 괜찮지? 근데 이것도 생각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실수가 조금 나올 수 있어요. 그 디테일하게 하나씩 차이가 나가지고. 예. 어. 빼기 하나씩 생각해야 돼. 맞아. 확실히 이게 좀 더 빠르긴 해요. 다행이야. 와하하하하. 아까 참 부족했던 거 그 마지막에 5100 했을 때 제가 실수로 마이너스 1 빼고 하는 걸로 그러니까 1번이랑 같이 1 뺀 걸로 잘못 기억했어가지고 아하. B0 그것 때문에 하나 3 부족했었던 거. 아하. 오케이. 그래서 1번인데 어떻게 했어요? 저기에서 맨 위에 거 얘기하는 거지? 네. A가 A 플러스 C 프라임 플러스 D 프라임이 4잖아요. 네. 그러니까 A가 4가 못 나와요. 그래서 A가 4인 경우 딱 하나. 오케이.
이런 질문이에요. A는 3보다 작아야 되는데. 아니. 오케이. 거의 다 끝났네. 벌써 여기까지 갔네. 오케이. 아, 사실 이게 그 모자랄까봐 내가 6회분까지 만들었어요. 48문제 6회분으로 만들었는데 남네요. 난 남을까? 난 6회분도 모자랄까봐 더 만들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모자를 수준이 나는 건 아, 그치. 아, 난이도가 일부러 조금 어려운 것도 좀 껴있어요. 아, 미안해. 미안해. 시작이 약간 이상하게 미안해. 29가 미안해. 약간 좀 그치. 많이 어렵지. 29분이면. 번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 그치. 이게, 30가 넘었 뿐이지. 그치. 아, 얘가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만들어진 거라서 8번들은 거의 대부분 다 확통 최고 난이도들이에요. 8번들이. 그러니까 방금 이것도 최고 난이도예요. 확통에서. 그러니까 우리 모의고사 본다면 30번에 나올 문제예요. 30번. 아, 진짜로. 이게 실제로 30번급이에요. 실제로. 3월이 기대가 돼. 그치? 3월 모의고사는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 여러 가지 순열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은 3월 모의고사는 선택 과목 8개잖아요. 얘만 8개 나와요. 얘만. 저희 안 배웠는데 들어가요, 3월에? 아우, 3월 모의고사 배우지. 3월 중순에 보잖아요. 말인가? 뭐 어떻게 하는 3월 23일. 그치? 아, 그렇구나. 보통 여기까지 잘려요. 여기까지 들어갈래나? 몰라. 아무튼 딱 배운 데까지만 8문제 나와요. 이게 배운 데까지만. 배운 데까지 어떻게 원인지 어떻게. 그치, 신기하지? 그러니까 요것만 지긋지긋하게 내요. 진짜로. 오케이. 그치. 아, 이게 진짜 30분 문제라서. 이제 이제 해가지고 5가 3건, B가 1건 해서 뺀 거잖아. 그리고 요건 뭐가 있어요? 그치. B가 0일 때가 두 번째 거에서 B가 0인 경우랑 B가 1인 경우로 나눈 거지. 그래서 B가 0일 때가 한 가지가 빠져요. 왜냐면 합이 4로 나와야 되니까 A가 또 3가지밖에 안 돼서 3이 빼기에 아, 글씨가 잘 안 보이는구나. 아이고, 그냥 좀 크게 쓸 걸 그랬네. 그 다음에 B가 1인 경우는 어차피 A랑 C', D' 합쳐서 3이잖아요. 그래서 쟤는 그냥 3H3만 나와요. 그래서 저 두 가지 경우를 합친 게 이제 분홍색으로 곱한 거. 그치, 이것도 잡아되고 B는 그치, 1보다 작아야 되니까 0밖에 안 되고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치, 왜냐면 모자가 한 개 이상씩 갖고 있어야 되니까. 검은 모자가 하나도 없어서. 근데 B는 어차피 빵이니까 오케이, 3H. 오케이. 내가 봤을 때 지금 대충 감은 다 온 것 같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지금 더 헷갈려서 그런 것 뿐인 거지. 눈치도 확실히 되게 빠르네. 왜냐면 내가 자세하게 설명 안 한 상태에서 바로 그 중복접 자세히 설명 안 한 상태에서 바로 문제 풀이를 했잖아요.
근데 되게 금방 익숙해진 것 같아. 자,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한 번만 마저 마무리해 볼게요. 자, 3H4면은 6C4죠. 15가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14의 6배. 14의 6배니까 84가지. 자, 그 다음에 42빵빵인 경우에는 15 빼기 1이니까 14고요. 3H3은 5C3과 똑같으니까 10가지가 되겠고요. 24의 3배니까 72가지. 그럼 얘는 15의 3배니까 45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3개 다 더해준다면 얘는 156에다가 45를 더한 상태라서 201가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문제가. 수업이 6시 반에 끝이야. 너 6시 반이 넘었어. 어떡하지?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 잠깐만. 이거를 남은 것들은 일단은 그러면은 숙제로 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너무 어렵나? 너무 어렵나? 반은 그런가? 저기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건드리긴 다 건드려봐요. 답을 다 내라고는 안 할게요. 그래서 못 푸는 것들 위주로만 빠르게 좀 정리 설명해주고 보충으로 정리해 본 다음에 전체적인 다른 걸 좀 가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요거를 갈 가능성이 좀 큽니다. 혹시 아무래도 지금 혹시 몰라서 이거 혹시 기억날까? 틀리면 문제 3개. 3개씩 들어. 뭐냐면은 센이나 아니면 그죠? 그런 것들의 거의 대표문 모든 유형의 대표 문제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건데 한 80문제 돼요. 자, 80문제니까 테스트 시간은 80분. 그래서 한 문제 틀리면은 3개씩 오답에 80개 다 틀리면 240개 숙제가 3개밖에 안 틀리면 9문제만. 야, 좋다. 그래서 다음 시간 좀 정리하고 요거 좀 한번 봐보는 걸로 할게요. 고생했어. 안녕. 안녕, 성규야.